급증하는 묻지마 범죄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정신 이상 증상을 가진 노숙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상원이 어제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 등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석 달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9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1% 하락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가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크긴 하지만 기아와 현대차도 탑5에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의 길거리와 지하철에서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 이상 노숙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신 이상 증상을 가진 노숙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강경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거리나 지하철 등의 정신 이상 증상의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신 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시 보건 관계자 등이 심각한 정신 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뉴욕 경찰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에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뉴욕 타임스 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높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내며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승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의 급증으로 뉴욕시가 정신 이상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겁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며 과거에도 실패한 접근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대략 56만 8천만 쌍의 동성결혼 부부가 있는데요. 상원이 어제 이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어제 동성 결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혼 존중법을 61대 3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49명과 공화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36표였습니다. 공화당 의원 2명과 라파엘 워녹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는 찬성표가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인원 60명을 넘겼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의원은 다음 주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존중법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의 동성혼을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동성결혼 보장법 통과에 대해 로이터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연방대법원이 2015년 전국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앞서 낙태권을 박탈한 판결문에서 동성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잘못됐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결혼 존중법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미국인들을 위한 더 큰 정의를 향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동성결혼 부부 56만 8천만 쌍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시간주에 있는 한국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SK 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리더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낮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 베이시티에 있는 SK 실트론 CSS 공장을 찾아 공장을 둘러본 뒤 경제 성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SK 실트론의 미국 자회사인 SK 실트론 CSS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웨이퍼는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데 미시간주 베이시티 및 어번 공장은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문해서 지안웨이동 SK 실트론 CSS 대표이사에게 반도체 제조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웨이퍼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별도로 마련된 행사장으로 이동해 연설했고 더 나은 미국 재건이란 슬로건이 내걸린 행사장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노조 대표, SK 실트론 CSS 직원 등 수백 명이 자리했습니다.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 등 SK 측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K 실트론 CSS 리더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최태원 SK 회장이 백악관 면담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말한 뒤 투자의 일부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여기 베이시티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체 반도체 공급망 보관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강조한 뒤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선거 유세 일정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은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총기 사망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 등 총기 사망률은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성별과 인종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에모리대 의대 크리스 리스 교수와 하버드대 의대 에릭 프리글러 교수팀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1990년에서 2021년까지의 총기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110만 명 이상이 총기 살인과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총기 사망자는 25%나 급증했고 지난해 총기로 숨진 사람은 48,95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 꼴이라며 28년 만에 최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총기 사망자는 성별 및 인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성별 및 인종 간의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전체 총기 사망자 가운데 약 86%는 남성이었고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총기 살인율은 남녀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남자가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높았습니다. 또 총기 사망의 인종 간의 격차는 남녀 간 차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총기 살인율은 젊은 흑인과 라틴계 남성에게서 높았고 총기 자살률은 고령의 백인 남성에게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20세에서 24세 흑인 남성의 총기 살인율은 10만 명당 142명으로 2014년 이후 71%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총기 살인율은 미국 전체 총기 사망률보다 10배 높고 백인 남성보다는 22배나 높은 겁니다. 또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80세에서 84세 백인 남성에게서 가장 높았는데 10만 명당 47명꼴로 2007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부에서는 총기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고 남부는 증가했으며 시골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석 달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S&P 코어 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9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1% 하락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9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 전월 대비로 3개월 연속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낙폭은 8월 마이너스 1.1%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4%,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5% 각각 하락했습니다. 20대 도시의 평균 집값이 모두 하락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서부 도시들이 이런 집값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월 집값은 10.6% 올라 지난 8월의 12.9%보다는 오름폭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10대 도시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집값 오름폭은 9.7%로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같은 기간 20대 도시 집값은 10.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오름폭의 감소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주택 수요를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초 3% 정도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7%를 돌파했다가 최근 6%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크레이그 라자라 S&P 다우존스 전무는 거시경제 환경 전망을 고려할 때 집값은 계속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집값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번 사이버 먼데이에 사상 최대 지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쌓여가는 재고로 기업들이 대규모 할인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이번 사이버 먼데이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총 113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쌓여가는 재고로 고생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할인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츠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페크 판디아는 공급 과잉과 소비 지출 약화라는 환경에서 소매업체들은 대규모 할인을 통해 수요를 견인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온라인 매출을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특히 게임 콘솔과 레고, 포켓몬 카드와 유모차, 애플워치와 드론, 디지털 카메라 등이 많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24일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 28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사이버 위크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총 348억 달러 상당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팬데믹 이후 심각한 재정 적자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승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현재 운임만으로는 적자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운임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MTA를 위한 운임 수입 고려 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MTA의 뉴욕시 전철 버스 요금이 79센트는 인상돼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현재 팬데믹 이전 60%에 그치고 있는 대중교통 승객 수가 완벽히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6년에는 운임 수입이 MTA 운영 예산의 32%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MTA 운임 수입이 운영 예산의 44%에 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은 새로운 자금처를 구하거나 대중교통 승객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TA는 현재 2024년과 2025년 각각 4%의 운임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MTA의 운임 수입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2026년에는 기본 요금을 현행 2달러 75센트에서 29% 오른 3달러 54센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MTA는 전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을 2달러 75센트로 2015년부터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적용된 운임 인상은 2019년에 적용된 무제한 7일 이용권의 1달러 인상, 30일 이용권의 6달러 인상 등이 있습니다. MTA는 더딘 승객 수의 회복으로 인해 향후 5년간 매출이 4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까지 약 25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뉴욕 일원에서는 가스와 전기요금이 급등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료까지 덩달아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어제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에너지 공급업체 콘 에디슨을 인용해 콘 에디슨이 올겨울 주거용 전기요금을 평균 22%, 가스 난방요금을 32%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뉴욕시로 인도될 예정인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뉴욕 일원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료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2020년과 지난해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를 잇따라 폐쇄한 후 천연가스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뉴욕 독립시스템 운영자는 뉴욕주의 전력 수요가 올겨울 약 23.9기가와트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지난해 최고치보다 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도 올겨울 가스 난방료가 25%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0월 4개의 가스 공급 업체에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허용했고 뉴저지주 19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PSENG는 가스요금을 25%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천연가스도 15.8%의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가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격차가 크긴 하지만 기아와 현대차도 탑5에 올랐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미국에서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52만 5천 대이고 이 가운데 테슬라는 34만 대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이지만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는 79%, 2021년에는 71%였습니다.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전통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부분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는 48개지만 오는 2025년에는 159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를 쫓고 있는 주요 경쟁사들의 명단에는 한국 기업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3분기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2위에는 포드가 7%로 이름을 올렸고 기아는 5%로 3위, 쉐보레 4%가 4위, 현대차는 4%로 5위에 선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등록된 전기차 모델 순위에서도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7위에 올랐고 기아차의 EV6는 8위로 나란히 10위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를 빼면 이 기간 미국에서 3만 대 이상 등록된 전기 차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탑5 모델 중 4자리를 독식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연말연시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 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 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자선단체를 가장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IRS는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온라인 도박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은 처음 시작하던 2014년에는 1년 총수익이 1억 2,300만 달러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에만 무려 19억 달러를 기록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도박 사업체들이 올해 10월까지 올린 43억 달러의 총수익 가운데 온라인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됐습니다. 주정부는 온라인 도박으로 2014년에 1,8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는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3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뉴욕시경 수석부국장은 지난 28일 로어 맨하튼 차이나타운의 커널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서 판매되고 있는 롤렉스와 구찌,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모두 압류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던 노점상 17명을 상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압류한 짝퉁 상품은 트럭 3대 분량에 달하며 압류된 물건은 시중에서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에 판매되는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품들로 노점에서는 $50 내외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위조 식별 전문가에 따르면 압류된 모조품 중 대부분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2월 3일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권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희망자는 민권센터에 사전 예약한 후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민권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 자격 증빙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